PPT에 이제 없을 것 같고, 통계. 대표값 먼저 봐보시죠. 어. 기본적으로 통계라는 상황을 우리가 언제 다루게 돼요? 많은 숫자를 갖고 있을 때 다루게 돼요. 많은 숫자. 숫자가 많이 등장한 순간이 언제가 있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시험 보시고 나서 시험 점수 같은 것들이 있죠. 어. 그래서 95점, 100점, 80점, 뭐 70점 이런 식으로 어떤 반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나와 있어. 어. 이거를 이렇게 펼쳐서 볼 수도 있지만 내가 얘를 묶어서 어떻게 다루고 싶은 거야. 음. 이 묶음의 성격을 알고 싶은 거지.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통계라는 영역이에요. 통계. 어.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왔을 때 70점까지라고만 해볼게요. 음. 얘네들을 가리키는, 즉 얘네들을 대표하는 어떤 값들을 설정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평균이 있겠고,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최빈값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각각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면 평균은 잘 알죠?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눈 거. 그래서 평균적으로 몇 점 정도 받고 나는 게 평균이고, 중앙값은 얘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이렇게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가운데 있는 녀석의 값.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의 개수가 홀수계라면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딱 특정이 되죠. 근데 숫자의 개수가 이렇게 짝수계잖아. 짝수계일 때는 이 가운데 거 두 개를 평균 내시는 게 바로 중앙값이에요. 평균 내면 몇이죠? 85, 90이니까 87.5거든. 그때 중앙값은 87.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값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의 데이터가 개수가 짝수일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중앙값. 그 다음 최빈값은 내가 점수를 하나 추가를 할게. 얘들 80점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황에서의 최빈값은 80점이 되는 거죠. 80점은 두 번 나왔는데 나머지는 다 한 번씩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그 개념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어. 네, 여러분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이 분산하고 표준 편차인데, 네,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음. 한국말로 분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야? 분이 나눌 분자잖아. 산게 펼쳐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 값들이 펼쳐진 정도를 나타내거든요. 펼쳐진 정도. 자,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평균이 80점인 두 가지 종류의 반이 있어요. 둘 다 평균은 80점이야. 어떤 반은 애들이 다 같이 짜고 쳤나 봐. 와, 씨. 다 80점이야. 어떤 반은 100점으로 캐리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60점으로 발목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평균도 있고요. 여기 90점 맞은 애가 있으면 70점 맞은 애가 있어요. 이것도 평균 80이고, 이것도 평균 80이에요. 1번과 2번 중에서 분산은 누가 더 클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분산은 펼쳐진 그 정도를 나타내. 근데 펼쳐졌다는 게 어떻게 펼쳐져?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을 중심으로. 자, 둘 중에 누가 더 막 흩뿌려져 있어, 점수가?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1번이 분산이 더 커요. 네, 분산이 더 큽니다. 자, 그러니까 분산은 이런 걸 나타내고 표준 편차도 같은 걸 뜻해요. 그럼 똑같은 걸 뜻하는데 왜 단어가 두 개나 있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 값을 구하는 걸 알아볼게요. 분산. 자, 분산. 분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차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편차. 자, 편차에 대한 연습을 먼저 해볼게. 편차는 평균하고의 차이야. 그래서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거야. 평균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다 평균이 80이었잖아. 문을 아예 열고 들어온 다음에 닫는 게 나아. 어. 평균이 80이잖아. 90점은 평균의 기점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점수가 커요, 작아요? 90점은 크죠? 점수가 평균보다 얼마나 크죠? 10점이 커요. 이 빨간색 글씨를 찾는 게 편차예요, 편차. 이게 앞에를 좀 봐줘, 앞에를.
자, 그럼 편차를 어떻게 구할까? 자, 여기 있는 이 값을 내가 이제 그 용어로 뭐지? 자, 저기 있는 저 데이터 값에 여기 있는 데이터 값에 편차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평균에서 그 데이터 값을 빼는 게 맞을까?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는 게 맞을까? 그 데이터에서 평균을 빼는 게 맞아요. 그 동훈이가 저기 책상 좀만 당겨줄래? 자리가 좀 방식이 애매해서. 자, 90에서 80을 빼야 플러스 10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많이들 헷갈리는데 그 데이터 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지 평균에서 데이터 값을 빼는 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 값에서 이걸 이제 데이터를 한국말로 이제 한자구나 별량이라고 하는데 변하는 양이라고 해서 점적해서 변하잖아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를 편차라고 해요. 어, 아시겠죠? 평균에서 빼는 게 아니야. 편차는 평균을 빼라. 편차는 평균을 빼라. 알겠지? 어. 자, 그러면은 자, 잘 봐봐. 내가 지금 우리가 얘가 더 분산이 크다라는 거를 직관적인 직관으로 알게 됐어요. 편차들을 다 이렇게 써볼게. 편차들을 다 써볼게요. 이렇게. 얘는 다 0,0,0,0,0,0,0.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분산이 큰 애들은 편차에 뭔가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연성이 있는 거야. 정리하면, 편차가 평균보다 벗어난 그 정도가 궁금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20이든, 플러스 20이든 마이너스 20이든 평균에서 20만큼 벗어났다라는 점에서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그 정도를 알고 싶은 거야. 그리고 참고로 이걸 다 더했다라는 뜻인데 편차를 더하면 항상 몇이 나와요? 0이 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인 거야. 편차를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데이터에서든 그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거 알아두시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결국에 알고 싶은 거는 편차의 그 양인데 편차를 다 더하면은 다 그 양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다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곱을 합니다. 편차를 뭐 한다고? 제곱을 한다고. 왜 제곱을 한다고? 마이너스 플러스 지워주지 말라고. 그러면은 숫자는 조금 커지겠지만 어쨌든 다 플러스로 통일이 됐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도수로 나눠서 평균을 냅니다. 평균을 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산을 영어로 영단어 간단히 한번 들어보시는 건 좋은데 variation이라고 하는데 스펠링 잘 모르겠어요. 그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으로 정의가 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 왜 했다고? 양을 알고 싶어서 플러스로 바꿨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분산은 요거예요. 편차를 일단 구하신 다음에 편차를 제곱해갖고 평균 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연습해볼 거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겨? 편차를 제곱하니까 막 400, 100, 100 숫자 커지잖아. 야, 좀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래서 분산을 이제 영어 약자로 V라고 하는데 그 V에다가 루트를 씌운 게 바로 시그마 X라고 불리는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그왜 A가 그리스어로 알파에 대응되고 B가 그리스어로 베타에 대응되는 거 아시죠? 네. 그것처럼 시그마는 표준 편차, 표준이 영어로 뭐예요? 스탠다드잖아요. 스탠다드, 그 다음에 편차. 편차는 영어로 뭐지? 네. 뭐 영단어 있을 텐데 그 S를 따서 이 시그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왜 루트 씌웠다고?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를 더 많이 써요. 왜냐면 분산해갖고 내가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저거. 추측할 수 있지만 숫자가 너무 커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분산에 관련된 건데, 자, 일단 결론은, 분산은, 저기 뭐야, 별량을 제곱해서 평균을, 평균을 내신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셔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고등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일단은 그냥 한번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A단계 그 기본 그 계산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되겠는데,
자, 분산이랑 표준편차 구하는 것만 하나 보여줄게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거의 별량의 총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더하는 수밖에 없어요. 49, 73, 그 다음에 92, 53. 자, 131, 204, 257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근데 그 별량이 총 개수가 몇 개예요? 별량의 개수, 도수가 7개죠. 그래서 7, 3, 21.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더럽게 나와? 응. 뭐 어떤 거? 19, 73. 내가 뭐 잘못 더했나요? 아, 69구나. 미안합니다. 더 더하게 약했어요. 자, 다시. 130, 142, 그 다음에 145. 그럼 289가 나오게 되죠? 아, 287이? 그러면은 7, 4, 28, 41. 평균이 41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보시고 계시죠? 41. 어. 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 편차를 구하셔야 된다고. 평균하고, 가끔 그,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라고, 평균에서 별량을 빼는 거라고? 편차, 평균을 빼. 이렇게 기억하세요. 평균을 빼. 그래서 41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래, 아니, 저기 뭐 별량에서 25에서 저기 41을 빼면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의 의미가 뭐야? 25야. 너는 평균보다 16이 작구나라는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평균을 빼. 이렇게. 그러면은 무슨 말이야? 아, 44야. 너는 평균보다 3이 더 많구나. 이런 뜻이야. 평균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아, 얘는 마이너스 3이겠죠? 마이너스 6이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1이겠고, 플러스 1이겠고, 그 다음에 10이겠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래 하얀색을 쓴 게 뭐야? 편차. 편차. 자, 그래서 분산이 뭐라고 했냐면은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16의 제곱은 256이죠. 9 더하기 9 더하기 36 더하기 121 더하기 1 더하기 144. 이게 분산의 제곱의 총합이에요. 이거를 7개로 나눠주면 바로 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계산이 만만치는 않죠. 자, 이렇게 더해보자. 130이죠? 10이죠? 네, 그래서 140이에요. 이렇게 더한 것끼리. 이렇게 더하면은 저기 180이죠? 두 개 더하면 320이잖아? 다 더하면은 576이 되겠네. 그걸 7로 나눈 거니까 7, 8에 56. 잠깐만, 이것도 조심스러운데요? 더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자, 요거 이렇게 130, 140, 그 다음에 180, 320, 576이 맞는데, 분산이 이렇게 더럽게 나오나? 자, 7, 8에 56. 자, 뭐 이게 계산이 맞게 나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산에다가 그냥 루트만 씌워주면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내가 지금 답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 다시 계산해 보세요. 12, 마이너스 1, 11, 마이너스 6. 네, 그래서 더하기 빼기 잘하는 거 물어보는 단원이고요. 네, 한번 계산해 보시죠. 이따 풀 시간 드릴게. 한점도. 자, 통계 이제 두 번째 소재로, 어, 퍼져 있다의 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점할 때 그 점, 그러니까 퍼져 있는 점을 도표로 그린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의 그 별량값들이 있습니다. 학생 A는 키 165에 65kg, 조금 통통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키하고 몸무게가 나와 있는데, 자, 그래프를 볼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바로 X축과 Y축 이 순서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함수를 질려버릴 정도로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X하고 Y, 그러니까 함수라는 게 뭐죠? 이 X에 따라서 Y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키가 몇 센치가 될 때, 몇 센치일 때 몸무게가 몇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키하고 몸무게의 이제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선의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은 키에 비해서 좀 몸무게가 크다라고, 무겁다라고 볼 것이고, 그러니까 좀 통통 느낌이죠. 여기 있는 애들은 조금 이제 슬림 느낌이죠. 그런 식으로 한 눈에 데이터를, 그러니까 통계의 목적이 그 수많은 숫자들, 즉 별량들을 내가 좀 온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로 다루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 숫자들이 많은 거. 수험생만 하더라도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걸 다른 것들이 다 통계에 해당이 됩니다. 삼전도는 이런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상 이하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어떤 A라는 기준값을 주고 그 기준값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 영역에 있는 애들을 가리키고, 이하이다. 그러면 이 영역에 있는 애들, 기준값을 포함해서. 기준값을 포함하지 않으려면은 초과라는 단어를 쓰죠. 미만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그 기준이 이제 y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x, y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y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위에 있겠죠? 두 별량을 비교하는 케이스까지 다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내가 산점도를 그렸어. 그래서 함수의 핵심은 x하고 y의 그 관계를 보는 데 있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매한 그 개수가 x라고 하고 지불한 금액을 y라고 했을 때, 무조건 그 물건을 구매한 개수가 많으면은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 변수 x, y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상관관계예요. 양의 상관관계라는 거는 방금 내가 예시를 든 것처럼 x가 커짐에 따라서 그 녀석이 y가 커지는 것도 유도하는 그런 것들. 음의 상관관계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가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y 값이 작아지는 거. 내가 잠을 많이 자면 잘수록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늘어날수록 수업 시간에 조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어, 그 상관관계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런 거 없겠죠. 네. 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는 쉽게 말해서 그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과 비슷한 개형을 띠게 됩니다. 직선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직선 모양인데 좀 애매하게 둥그스름한 거 있죠. 상관관계가 있긴 있지만 조금 약한 거예요. 자, 비슷하게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인 거는 음의 상관관계가 큰 겁니다. 근데 애매하게 두툼한 거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작은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상관관계가 없는 케이스는 이렇게 그냥 곰팡이처럼 불규칙한 모양 을 갖고 있거나, 혹은 x가 열심히 커지고 있는데 y가 이제 님 뭐함 이러고 있는 거. 이것도 x는 가만히 있는데 y 혼자 알아서 커지는 거. 상관관계가 없는 대표적인 세 개의 케이스예요. 자, 그럼 놀랍게도 고등수학이래. 중3의 이제 전 과정이 끝났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A 단계만 다 풀어봅시다. 저기 클리닉 시간에 활용해서 풀어보시고, 네, 여기 봐볼게요, 같이. 일단 그 앞에 있는 녀석들의 저거 대표 문제. 10명의 통학 시간을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통학 시간이 몇 분인 거 몇 명, 몇 분인 거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학생 수의 합계가 이제 10명인 걸로 봐서 지금 나머지 더한 게 6명이니까 4명인 거 채울 수 있죠. 그래서 X를 4명을 채울 수가 있고, 통학 시간의 평균을 구하라. 자, 여기서 이제 50, 15, 25 얘네만 더하시는 게 아니라 5분 이내 2명이니까 총 여기서는 10분이 되는 겁니다. 15분이 4명이니까 얘네들의 총합은 60분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곱하셔야 돼요. 75분, 35분. 그렇게 다 더한 걸 10으로 나누는 겁니다. 5분짜리가 2명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학생 한 명 한 명을 따졌을 때는 5분짜리 2명이니까 거기서 10분이 나오겠죠, 총합은. 자, 그래서 이거 140이고요. 아니, 저기 110이고요. 120이고 180이니까
아, 18분 정도 걸리는구나 라고 평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전체의 도수가 주어진 걸 이용해서 부족한 도수를 채우고서 얘네들을 곱해서 총합을 계산한다라는 거. 네, 그렇게 포인트를 짚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음 유형 613번 봐볼게요. 그 통계는 어렵지 않아서 중3 걸 놓고 봤을 때 100번을 한다면 70번 이상을 원주각을 하고 20번에서 30번을 통계를 한다고 했었어요. ABC 평균이 11대. 자, 그러면은 3개의 별량이잖아요. 합이 얼마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합이 평균에다가 도수를 곱한 30 이렇게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꼭 너무 완전 완고하게 3개 나눈 다음에 곱한 다음에 아니, 더한 다음에 나누기 3한 게 10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균에다가 저희 도수를 곱한 게 총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A, B, C 더한 게 30이니까 13하고 7까지 더하면 50이죠. 그거를 5개로 나눈 거니까 10 이렇게 더 계산이 빨라지고 생각도 더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평균에다가 도수를 곱하면 총합이 나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좀 봐주십사 얘기를 했고요. 다음 유형 3번에 617번 봐보겠어요. 좀 빨리빨리 달려도 괜찮은 그걸로 보이고요. 중앙값을 A개, 중앙값을 B개라고 할 때 중앙값을 고르는 건데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좀 일단 전체가 몇 개죠? 하나. 자, 이거를 여러분들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2, 4, 5, 6 있나? 7 있나? 5, 여기 하나 더 있네? 이렇게 하거든요. 잘 보세요. 일단 전체 숫자의 개수를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10개입니다. 중앙값이 되려면은 10개는 짝수니까 4개, 네 번째하고 5번째를 찾아야 더 얘네를 평균 내면 되겠죠. 5번째하고 6번째. 이렇게. 맞죠? 보는 거예요. 작은 거부터. 첫 번째죠. 2 있나요? 없어요. 자, 센 거 이렇게 지워 나갈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셌죠. 그러면은 그 다음이 7이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돼서 중앙값 7입니다. 이거 훨씬 더 경제적이죠, 풀이가. 그래서 중앙값 7이에요. 자, 이것도 10개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중복된 숫자 있을 수 있으니까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기 뭐 얘를 똑같은, 그러니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되는 거니까 6, 7 적어내니까 6.5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13.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가 기준이에요. 진짜 그냥 가운데 있는 거가 아니라. 자, 네요. 난이도 상인 거 한번 봐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621번. 자, 요거 한번 읽고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읽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조금 짧게 드릴게요. 이 문제는 왜 어려운 문제입니까? 현인의 모듬은 9명이 있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6명 거밖에 확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3명 게 뭐가 될지는 아직도 몰라. 근데 이 데이터 상에서 어떻게 되면 중앙값이 가장 큰 값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얘네들을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볼게요. 2하고 5하고 5하고 7하고 8, 10. 자, 간단히 생각해서 나머지 이제 3명을 모르잖아요. 그 3명이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네들의 왼쪽에 들어가거나 오른쪽에 들어가거나 가운데 섞여 들어가거나 대충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중앙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얘네가 작은 값에 침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네가 이제 큰 값들로 조금 밀려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경우를 나눠서 얘네가 만약에 막 111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 중앙값 여기가 이제 중앙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쫙 밀리겠죠. 그렇게 하는 게 중앙값이 커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은 얘네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11명 11권 11편 12편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는 위에 있는 애들이 좀 이렇게 머리가 눌려서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유리할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후자거든요. 약간 좀 네, 전 순간적으로 전자라고 얼핏 생각했는데 후자거든요. 왜냐하면 봐봐. 여기 세 개가 여기 10보다 큰 숫자로 들어갔어. 혹은 10이랑 같은 숫자로 들어갔어. 그럼 이게 전체가 9개니까 중앙값을 네네. 네. 저 그거 그 다른 저기 수학선생님이 2개 주셔갖거든. 네네네. 아마 늦게 온 친구 안 먹은 친구 있을 텐데. 떡볶이 안 먹은 사람. 서원이 안 먹었어. 응. 나는 먹었어. 자, 그래서 그 9명에서 그 몇 번째가 중앙값이에요? 그러니까 3명 중에서는, 그러니까 3명 중에서 두 번째가 중앙값이잖아요. 그러니까 1을 더해갖고 나누기 2한 게 중앙값이에요. 그러니까 1을 더해서 10명 중에 나누기 2한 다섯 번째가 중앙값이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다 들어갔다라고 하면 각 경우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8이 중앙값이고요. 만약에 여기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얘가 중앙값이 되겠죠. 어.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중앙값을 크게 하려면 무언가를 투입해서 중앙값을 크게 하려면 큰 놈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평균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내가 뭐 너네 반 담임 선생님인데 우리 반 평균이 너무 낮아. 그러면은 수학 점수가 높은 애들을 우리 반으로 전학시켜야겠니? 낮은 애들 전학시켜야겠니? 우리 반에 높은 애들 이렇게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값이 평균하고는 다르지만 평균하고 비슷한 점은 큰 숫자들을 영입하면 중앙값도 커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좀 생소하잖아요. 중앙값을 크게 만들고 싶다. 그럼 숫자가 큰 놈들을 영입하자. 네, 이런 식으로 중앙값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을 정리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다. 네, 그 다음 최빈값 봐볼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표값이 되는 거예요. 자, 최빈값을 보시면은 사각형수 A, B가 있는데 이제 점수를 이렇게 몇 회 차 점수를 내죠. 그래서 6점이 몇 개 있고 7점이 몇 개 있고 10점이 몇 개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A 선수의 최빈값을 A점, B 선수의 최빈값을 B점이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근데 지금 최빈값을 여기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2, 3, 5, 7. 자, 2, 3, 5, 7이 한 번씩만 나왔기 때문에 X가 몇이 되냐에 따라서 A 선수의 최빈값이 바로 결정이 되겠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니구나. 이 X가 이제 몇 번? 6점을 두 번?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일단 B 선수의 최빈값은 몇이죠? 그, 여기가 단위가 회니까 가장 많은 횟수. 6번이나 9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최빈값은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그럼 X를 어떻게 추론하느냐? 두 선수가 경쟁하는데 나한테만 기회를 10번 주고 저 친구한테 기회를 3번 주면 불공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횟수를 다 더한 게 몇 개죠? 10에다가 20이죠. 여기서 20회라고 안 알려줬는데 20번 쏜 거예요. 그럼 얘도 20번 써야 되겠죠. 12하고 15하고 17이니까 얘가 3번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최빈값이 7번을 맞춘 요거 해당이 되겠죠. 그 더해서 1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선수가 경쟁을 할 때 같은 횟수를 쏘는 게 기본적인 상식적인 룰이겠죠. 네, 그런 거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의 대표값 부수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한 가지 먼저 얘기할 게 있어요. 바로 평균의 오류라는 점인데요. 평균의 오류. 이거 되게 인생에서도 재밌는 말이거든요. 미국의 한 시골 마을의 시골 고등학교의 그 졸업자의 평균 연봉이 약 10억이라고 해요. 대단한 엘리트 학교일까요? 그 학교, 그 학교의 정체는 마이클 조던이 졸업한, 마이클 조던 누군지 모르죠, 여러분들? 알아요? 아는 사람? 알아요? 농구 선수, 맞아. 그래서 되게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 역대급 농구 선수인데, 이 사람의 연봉이 너무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연봉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데 얘 혼자 이제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버니까 평균을 다 끌어올린 거야. 이게 평균의 오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을 많이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균이 신뢰할 수 있는 거는
비교적 분산이 클 때야 작을 때야? 분산이 작아서 그걸 고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고르다. 고르다가 골고루가 고른 게 아니라 평균에 이렇게 잘 몰려 있는 게 고른 거예요. 평균은 그런 고른 상황에서만 좀 믿을 수 있는 데이터고요. 고르지 않을수록 좀 믿을 수가 없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연대회에서 점수를 매길 때 가장 낮은 점수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빼고 얘네끼리 이제 평균을 이제 매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평균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표값으로 평균을 하기에 적절한 거는 분산이 적은 요런 것들이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마이클 조던이 섞여 있는 이런 거는 평균으로 쓰기에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평균을 내면 이 평균이 몇 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되게 많은 애들은 나는 100도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평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여기 이제 통계적 데이터의 함정인데 이것도 일상생활에서도 재밌는 평균의 오류가 되게 많습니다. 평균의 오류. 평균이란 데이터의 한계가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좀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평균보다 차라리 그 중앙값이 더 믿음직한 거예요. 최빈값을 하기에는 한 번씩이니까 누가 더 우는지 모르고 차라리 30이 믿을만 하다 이거예요. 한 명만 좀 이상한 애 있다. 대체적으로 30 정도로 보면 된다. 예. 그래서 대표값들이 저렇게 많은 겁니다. 630번. 자, 이런 상황 맞죠? 우리 시험 이제 몇째 날, 몇째 날, 몇째 날 보면서 이제 계속 내 평균이 갱신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런 거 계산 되게 많이 했는데, 어, 예를 들어 첫째 날까지 내 평균이 뭐 97점이었어. 95점이었어. 그 다음 날에 그 몇 점 이상 받아야 뭐 평균이 오른다, 내린다. 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배에 걸쳐서 이렇게 나왔대요, 평균이. 그럼 5회에 걸쳐서 몇 점을 받아야 평균이 90점이 되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90이 되기 조금 애매한가 봐. 여기다 2점 주고 조금 애매하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평균이 90점이야. 과목이 저기 뭐야? 아니, 회차가 5회야. 총점이 몇 점이죠? 몇 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450점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총점이 450이 되게끔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까지 받은 총점이 몇이야? 저기 90, 100, 182. 그 다음에 여기가 160, 174. 그러면은 256. 응? 356. 자, 지금까지 총점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간단한 식이 돼버렸죠. 그러면은 끝에가 4점짜리여야겠네요. 94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균으로 총점을 구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셔라 라는 게 나의 메시지입니다. 대표 문제가 하나, 둘, 너무 급한가? 대표 문제 2개만 해보고 여러분들 좀 잠깐 풀어봅시다. 자, 1분 동안 8곱하기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아까 내가 편차에 대해서 얘기했죠. 편차는 다 더해서 몇이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그거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다 A하고 B하고 더하고 얘네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2. 그거 더한 게 얼마? 0이 나와야 되니까 AB 더한 건 이거. 자, 잘 보세요. 선생님 A 몇이에요? 몰라요. B 몇이에요? 몰라요. 근데 A 플러스 B 몇이에요? 2.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통째답 유형이라고 하거든. 통째답. A, B 각각은 모르지만 그 더한 거를 통째로 답이 나오는 유형이라서 이거 당황하는 순간이 많아요. 나중에 다른 고등학교 가서도 문제를 보면은 나 몰라. 어떻게 하지? 근데 문제에서 사실 물어보는 게 A 플러스 B였던 경우 이런 경우 많거든요. 통째답 유형입니다. 통째로 답이 나오는 유형. 다음에 일단은 저기 105페이지, 115페이지까지 가볼게요. 자, 639번. 자, 평균이 84점일 때 4회 실기 점수는. 자, 첫 번째. 뭘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이 녀석의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어떤 걸 이용해서?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두 개 더한 게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1이면 0이 되죠. 근데 편차라는 거의 의미가 뭐야? 평균에서 얼마만큼 크냐 작냐잖아. 1만큼 큰 거니까 얘는 몇 점이에요? 85점 이렇게 되는. 자, 이거 한 개만 더 해볼게요. 뭔가 저기 요리를 해서 그런지 학원 공기가 조금 습하고 덥네요. 자, 그 다음 644번. 자, 플러스 1이죠? 자동으로 채워줍니다. 자,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먼저 뭘 구해야 돼?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분산이 뭔데?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는 거야. 요거 제곱하면 9죠. 요거 제곱하면 1이고 9고 요거 1이에요. 그러면 다 더하시면 20이죠. 그걸 A, B, C 5명으로 나누시면은 4가 나오고 뭐 한 거예요?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낸 거예요.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뭐야?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끝이야. 표준 편차는 되게 간단하죠? 루트 씌우면 끝이에요. 2가 되는 거예요. 2. 표준 편차. 표준 편차의 단위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별량의 단위와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표준 편차란 데이터가 조금 친한 느낌이 전혀 안 들 텐데 평균은 친한데 표준 편차가 안 친해요. 이런 걸 대충 왜 구하냐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 지금 우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조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계에서 신기하게도 어느 그 데이터를 많이 모으다 보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되게 돼요. 예를 들어 시험 점수를 다 모았어. 그러면은 뭐 가장 높은 95점은 이렇게 소수고요. 또 엄청 점수가 낮은 애들도 소수예요. 그러니까 평균 한 60점에 하는 애들이 다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게 마치 모든 그런 뭐 국가적인 시험이나 혹은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더라도 이런 경향이 거의 무조건 생겨요. 이런 걸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정규 분포의 특성이 평균에 이렇게 몰리게 되더라. 이상하게. 평균에 몰리게 되더라. 그렇게 의도를 안 해도. 물론 다르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그 조사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근데 이제 내가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기호로 이렇게 시그마라고 했는데 그 시그마에 따라서 이제 뭐 그 녀석의 그 구간이 정해지는 거니까 이게 그런 표준 편차 이런 게 쓰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공장에서 신발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장 주인이라면은 신발에 불량품이 많은 게 좋아 싫어? 싫죠. 신발에서 불량품이 최대한 안 나오게끔 목표를 잡고서 계속 원인을 분석할 거란 말이야. 아, 염색약을 어디 걸 썼더니 색깔이 물 빠짐이 자꾸 발생하더라. 아니면 신발끈을 저기 뭐 어디 동남아 어디서 수입을 했더니 자꾸 끊어지더라. 이런 문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한 20초만 더 해볼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스 시그마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쌤도 이제 요거 대학교 때 이제 자격증을 딴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은 표준 편차가 이제 1 시그마잖아, 이렇게가. 그렇게 이제 6 시그마가 되면은 이 정도가 되는데 얘하고 얘 사이에 이 노란색의 면적만큼 그 양질의 품질이 나오고 타자 있는 물건은 이제 그 나머지 퍼센트가 나오고 6 시그마 수준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그 불량률이 99점 몇 퍼센트 이상이 다 정상이어서 0.0006 몇 퍼센트인가 이것만 불량이 나오게 돼요.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공장 주인이 돼서 신발을 생산해 나갈 때도 이렇게 통계적인 이론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식스 시그마는 거의 모든 영역을 채우는. 네, 죄송합니다. 다음 몇 개 안 되는데 좀 다 볼게요. 다 보고 좀 일찍 끝내줄게요. 지금 이게 저기 모기 때문에 문을 못 열겠네. 이게 저기 뒤에 저거까지는 못 하겠구나. 그럼 오늘은 이제 대표 문제만 좀 다 풀어볼 테니 통계를 다 푸셔갖고 보내보세요. 지금 원주각 솔직히 좀 제대로 제출이 안 됐거든요. 자, 봅시다. 650번이에요. 이 녀석의 평균이 6이고 별량 몇 개? 5개죠.
내가 평균을 뭐라고 생각하라고? 총합이 30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x 더하기 y는 몇이에요? 요거 19니까 11이죠. 이렇게. 근데 분산이 4.4래. 약간 분산에다가 역시 5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5를 곱하면 22가 나오는데 22가 의미가 뭐야? 편차의 제곱이 평균이니까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야. 편차를 제곱한 다음에 다 더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평균이 6이니까 평균이 6이니까 여기는 몇이 돼요? 평균이 6이니까 편차들을 조사해 볼까? 4에서 6을 빼니 6에서 4를 빼니 네, 4에서 6을 빼니까 편차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 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요걸 제곱해서 다 더할 수가 있죠.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에 16, 4 하면 21, 근데 그게 21에. 그러니까 요게 1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 얘하고 얘하고 이제 연립하면 되겠죠. x를 잠깐만. 연립하는 건 이게 고등 과정이니까 다 지워지게끔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이거 전개하시면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2에 x 플러스 y에다가 여기 36, 36, 72, 이거 71 이퀄 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11이니까 얘가 11이니까 132. 그래서 132에서 71을 뺀 게 정답이죠. 그래서 61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2번. 이렇게. 조금 복잡하고 낯설긴 하지만 이렇게 문자에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잘 표현해 주시고 풀어주시면 해볼 수 있는 문제. 650분이었고요. 다음에 자, 평균이 6이래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얼마란 소리야? 얼마란 소리죠? 30. 이렇게. 일단 별량이 자, 무슨 짓을 하냐면은 별량에다가 다 3씩 더했어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나갑니다. 저거 다 더해볼까요? 그러면 A 더하기, 우리 더하기는 순서를 바꿔도 되죠. 3 더하기 5나 5 더하기 3이나 똑같으니까. 자, 더한 다음에 3이 5개 있으니까 15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거의 평균을 구하래. 자, 이거를 이제 3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30이니까 45니까 15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를 잘 봐보세요. 이렇게가 원래 녀석의 평균이죠. 여기 앞에 보셔야 돼. 집중하세요. 앞에 봐세요. 자, 이렇게가 지금 3을 더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추가된 평균이죠. 얼마가 더해진 거야? 3이 5개? 5. 네. 5가, 잠깐만요. 3이 5개, 15. 이거 5로 나눠야죠. 자, 얼마가 더해졌니? 3이 더해졌죠. 잘 기억하세요. 모든 별량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은 이제 중학교 때 배우진 않는데 내가 모든 별량에다가 이렇게 3씩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자체가 3이 올라가게 돼요. 여기 2가 이제 평균인데.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시험 점수 다 얼마씩 받아왔잖아. 근데 내가 이제 뇌물을 준 거야. 뇌물을 줘갖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인데 성적 5점만 올려주세요. 5점만 다. 동훈이랑 뭐 저희 준영이 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평균이 몇 점이 오른다고? 5점이 오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5점씩 플러스 조작하면 평균이 5점이 올라요.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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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하면 평균이 3점이 오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보실 때 평균이 6점이잖아요. 3점씩 올렸잖아요. 평균 9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잖아요. 답이 3번인데 자, 이거는 지금은 내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쓴 거지 사실상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정리하면 이거야? 생각해 봐봐. 표준 편차의 의미가 뭐야? 이게 펼쳐진 정도잖아. 근데 너네가 점수가 다 같이 이렇게 이동했어. 다 같이 이렇게 이동했어.
이 펼쳐져 있는 정도가 바뀌니?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3점씩 더하게 되면은 이 펼쳐진 정도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포인트야. 3점씩 더하면은 평균이 3점이 올라요.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자, 그러면은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세 문제, 네 문제. 네 문제 좀 얼른 해보고 맞춰볼게요. 660번. 자, 음, 아니다. 내가 좀 너무. 그러면요. 여기서 그냥 끊을게요. 제가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해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번 시간에서 수업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어, 뭘 하시냐면은, 시단계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저희 끝까지 마무리를 해서